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 및 제명에 관한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를 시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구TV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의 확대 편성이 확정되면서 금요일에도 시청자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양정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한국교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한 목회자를 선정해 양정기독목회자상을 시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국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일 오전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이 목사는 해당 법안이 소수를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역차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주요 진출입 통로인 여의도 국회 육문 앞 15일 이른 아침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하며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법이라며 이런 법안은 상정에서도 제정에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진 않지만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으로도 선출된 이 목사는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역차별법 반대가 한국교계 전체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교회 대표자로서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한국 교계가 전체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레이로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왜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목사는 교회가 동성애자 등을 품는 게 맞지만 동성결혼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기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또 그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 결국은 가족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만약에 동성결혼이 허락되면 가족이 파괴되고 인류 역사가 단절됩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기론평 한동대 교수, 고명진 목사, 안성문 목사가 함께했습니다. 시위는 지난 9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등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주최하는 서울 나쁜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연합 측은 내년 3월까지 시위 참가 목회자들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법이 폐기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광훈 전 대표회장의 이단 규정과 제명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던 한기총은 당초의 계획을 번복하며 전 목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및 제명안이 보류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연구 결과 보고에 대해 전광훈 목사에게 다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9일 전 이대위 임원회 발표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단과 관련된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어쨌든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의 우리 회의록을 보면은 해명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한기총 이대위는 지난 6일 전 목사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성경적으로 명백한 이단이라는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며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기총은 며칠 사이 전광훈 목사 이단 시비에 대해 명백한 이단이란 연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게 된 겁니다. 이날 회의장엔 충돌 상황을 대비해 경찰 20명가량이 배치됐습니다. 회의장 밖에선 전 목사 지지 세력의 시위로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징계하였다 할지라도 실행위원회에서 저희들을 징계 결정을 해야 저희들의 회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그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을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기총은 내년 1월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회장이 선출된 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및 제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앞서 이달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안을 두고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비공개로 국교위에 회부한 것이 논란의 쟁점입니다. 김효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말에 고시할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지난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국교위로 넘긴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교육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단어 자체는 좋은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상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적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온다면 앞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2022년 교육과정 중에서 성혁명 내용, 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 삭제해야 된다. 동성애 성전환, 아동 청소년 성행위, 낙태 다 자기결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교과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깨어나야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건법률가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교위는 교육과정안에 문제가 되는 문구에 한해 표현만 약간 바꾸는 수준에 그쳤으며 실제적으로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 국민들은 교육부의 국민 눈가리기식의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기가 좋으면 상대방도 동의하면 성관계할 수 있다. 피임이 안 되면 낙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기본적인 윤리를 안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성적 소수자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하고 결국은 동성혼도 인정하고 어떤 공동체에 기반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건 안 가르친다고요. 초등학생 그 교과서가 무슨 포르노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차별로 몰리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법률가회는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저항하기 위한 집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와서 분노한 성도들과 학부모들이 이 악한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과정 뿌리 뽑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새로 집필진을 응모하게 해서 그때 깨어난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과 교수들이 대거 응모해서 헌법에도 맞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과정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부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볼 수가 있죠.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유사차별금지법 그런 것이 또 국회에서 또 입법 예고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때 이게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야죠.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진행됩니다. 오는 17일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8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보건법률가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힘을 모아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구티비가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프로그램을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원에 힘입어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일을 시작으로 금요일에도 방송하게 된 건데요. 주 4일에서 주 5일 편성으로 변경되면서 구티비는 더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중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주 4일 방송됐던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이 주 5일 방송으로 확대됩니다.
달리다굼은 구TV 기독교 복음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진행자가 말씀과 함께 위로의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방송을 시작한 달리다굼은 그동안 들어온 기도 제목들만 총 5천여 건이 넘습니다. 16일부터 연말까지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서울 예능청년교회의 심성수 목사는 귀한 사역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달리다굼 이 프로가 제가 가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어쨌든 사역의 현장인데 마치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능교회에서 사역하다 7년 전 청년교회로 분리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신 목사는 청년사역 전문가로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목회 현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연령대의 고민들을 놓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지금 요즘 청년 세대들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 경험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심성수 목사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달리다굼 제작진은 금요일 편성의 경우 진행자를 유연하게 배치해 다양한 시청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직전 대표회장, 백석대학교 이경직 기획산학 부총장 등이 진행을 맡아 또 다른 모습의 달리다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양정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지난 13일 한국기독교성령센터에서 제1회 양정기독교 목회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양평동교회 김규 원로 목사와 수원명성교회 안명환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 원로 목사는 약 40년간 목회 생활을 하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그리고 학원 선교와 군 복음화 산업 선교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안 목사는 양정 동문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협력하며 기도에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정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선교와 성경교육 사역을 위해 양정중고등학교 목회자 동문들이 2016년 설립한 협의체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홍성아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OBC 콰이어가 제1회 찬양축제를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문예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찬양축제는 16명의 중찬단과 이승은 지휘자의 감독 아래 1부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 열창, 2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 10곡의 찬양이 연주됐습니다. OBC 콰이어는 이탈리아 유학생 출신의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중창단으로 2011년 5월 찬양 선교를 목적으로 창단돼 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뉴욕 빌리지 보이스 2022 크리스마스 연주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뉴욕 친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주회는 핸델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 메시아 일부 전곡과 크리스마스 노래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되자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6년 전 출범한 더 뉴욕 빌리지 보이스는 퀸즈보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브루크러, 비발디,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협연해왔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기쁘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가 시작되자 전력 수요가 대폭 늘었습니다. 15일 한국전력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전국적으로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인 최대 전력은 9만 128메가와트로 올해 겨울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전력 공급 예비력은 1만 509메가와트, 공급 예비율은 12%로 올겨울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 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은 커지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2년여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금리 격차를 방치하면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최근 겨우 진정된 물가까지 다시 들썩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응하고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동절기 백신 접종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동절기 누적 접종률은 60세 이상 26.2%, 감염 취약시설은 42.3%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가 백신 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재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은 반드시 추가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금이 48조 원 더 거쳤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86조 원에 넘기면서 국가 채무가 1조 38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월 재정 동향을 15일 발표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1,038조 2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9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황 등 일정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 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른바 히잡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란이 유엔의 한 여성기구에서 퇴출된 가운데 한국도 이란 퇴출에 찬성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는 현지 시간 1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을 이사회 산하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CSW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경제사회 이사회 이사국인 한국은 찬성표를 던져 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란 정부가 조롱하는 가치와 임무를 가진 유엔 여성지휘위원회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이란을 제거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지는 격렬한 탄핵 반발 반정부 시위 대처를 위해 30일간 집회를 금지하고 시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엘코메르시오와 안디나 등 페루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루이스 알베르토 오타롤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30일 동안 국토 전체에 비상사태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페루에서는 집회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오타롤라 장관은 기물 파손과 고속도로 봉쇄 등 최근 시위 양상을 거론하며 정부의 강력하고 권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내 양심적 지원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데 대해 온몸으로 분노와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민으로서 한국 정부 판단 배경에 일본 정부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직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양금덕 할머니는 죽기보다 원통했고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지금까지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기가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처한 소말리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소말리아의 상황이 공식적인 기근에 아직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식량안보 단계를 평가하는 기구 식량안보 단계 분류 IP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말리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의 상황이 공식적으로 기근을 선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에 접근하긴 했지만 이를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상학자들의 예상대로 가뭄이 내년 봄까지 계속된다면 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끔찍한 결과는 곧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 내륙지방의 눈은 잠시 쉬어가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최강 한파 속에 또 한 차례 눈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쏟아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과 대구는 5도, 제주는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소복히 내린 눈은 아름답지만 기온은 낮아져 추위는 더욱 매서워지겠습니다. 보행 시 빙판길 조심하시고 강풍으로 인한 감기에도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